한 환자가 찾아와 몇 년 전부터 운전을 할 때면 갑자기 너무 두려워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긴 터널을 지나갈 때 힘들다고 했다. 그녀는 이미 2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녀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앞서 찾아갔던 의사의 권유로 1년 반 전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사실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이 환자는 항우울제를 복용한 이후 18개월 동안 체중이 무려 11kg이나 늘어나 그것 때문에도 우울해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총 4회의 면담을 통해 그녀의 공황장애를 완전히 치료했다. 게다가 그녀는 복용하던 약을 점점 줄여서 마침내 몇 주 뒤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긴 터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둔 지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다시 일어났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녀에게 치료실에 오라고 한 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러지 금세 원인이 드러났다. 공포에서 해방돼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게 된 그녀는 시부모님 댁을 방문한 지 한참 지났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거의 3년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 시댁으로 가려면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없었기에 그동안에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될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병이 낫자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어 했다. 예전에도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공황장애는 환자를 힘들게도 하지만 부차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이때 질병은 불편한 일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완전히 잠재의식 상태에서 일어난다. 내 환자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시작된 이 발작으로 이득을 취했다. 바로 껄끄러운 시어머니한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린 진단을 들은 그녀의 반응을 보자 내 진단이 적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혼한 지 9년이나 지났지만 그녀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가 아들을 빼앗아간 낯선 사람 취급을 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시부모님 댁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남편이 아이들만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기로 하자 그녀의 공황장애는 즉각 사라졌다.